안녕하세요. EBS 영어강사 정수영입니다. 쌤튜브 5부 시작하겠습니다. 드디어 마지막 시간이고요. 여러분 지금까지 오느라 고생 많으셨고, 이제는 영어 공부를 혼자 할 수 있는 방법, 혼공하는 게 혼자 공부하는 거 아닙니까? 이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이야기를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영어 공부라고 하면은 이 수능 영어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고, 내신에서 원하는 등급을 받고 하기 위한 그 공부를 말하는 거고요. 그걸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단어, 문법, 구문, 그리고 이제 요 해석이라는 거는 독해를 말하는 건데요. 이 단계로 쭉 나가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여기에 맞는 교재와 강좌를 제가 좀 추천을 구체적으로 해 드릴게요. 또 이 정보가 없는 친구들은 저 공부 열심히 하고 싶은데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 모르겠다, 이런 경우가 있기 때문에 교재와 강좌를 추천을 해 드리겠습니다. 자, 기본적으로 단어는 이거 무슨 단어장이겠어요? 제가 초성 힌트를 한번 드려봤습니다. 이거 무슨 단어장이겠습니까? 특정 어떤 뭐 출판사나 강좌를 이야기하기보다는 단어는 기출 단어장이 최고입니다. 이 시험별로요, 딱 그 시험에서 많이 나오는 단어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토익이나 뭐 토플이 됐건 탭스가 됐건 그 지난 시험의 역사들에서 주로 등장했던, 많이 나왔던 단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것들이 이제 기출 단어장이라고 하죠. 이미 출제가 됐었던 그 지문에서 뽑은 단어들. 수능도 마찬가지입니다. 수능의 긴 역사 속에서요, 단어들이 나오는 것들이 주로 있습니다. 이게 왜 그러냐면은 수능에서 다루는 소재가 딱 있어요. 그 소재들에서 또 자주 등장하는 단어들이 발생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단어들이 모아져 있는 게 기출 단어장입니다. 그래서 기출 단어장 어떤 걸 외우셔도 괜찮으시고요. 자기는 그래도 못 찾겠다라고 한다면은 그냥 베스트셀러 사시면 돼요. 뭐 온라인 서점이나 이런 데 가셔가지고요, 또는 여러분들 동네에 있는 서점을 가셔도요, 동네에 서점 주인께서 제일 잘 팔리는 단어장만 갖다 놓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딱 보고서, 열어보고서 이거 기출 단어다 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들이 확인이 하신다면은 이제 기출 단어장으로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은요, 반복 계속 보셔야 돼요. 계속 보시면서, 그리고 독해를 많이 해가지고요, 내가 어쨌든 본 단어가 공부하는 과정에서 계속해서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공부를 해 주시면 됩니다. 자, 문법은요, 구체적으로 강좌를 딱 찍어 드릴게요. 뭐 여러분들 뭐 다른 강좌 듣겠다라고 한다면은 뭐 그걸 말릴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여러분들 뭐 학원 사이트도 괜찮고요, 다 괜찮아요. 근데 자기가 지금 바로 시작을 하고 싶은데 뭐 돈을 또 이렇게 쓰고 싶지 않다라고 한다면은 EBSI의 무료 강좌들이 좋은 것들이 많이 있고요. 추려서 또는 제가 잘 아는 강좌들만 가지고 왔습니다. EBSI의 개념 잡는 대박 노트는 저의 강좌고요. 정말 영어가 어려운 고등학생들, 중학교 한 2학년 때쯤에 영어 공부에서부터 멀어져 버려서 기초도 뭐 투부정사, 동명사, 분사 이런 것도 잘 모르겠다, 자신이 없다 라고 하는 친구들이 빠르게 기초를 정리할 수 있는 그런 교재이자 강좌예요. 이거 교재도 있고요, 강좌는 무료로 제공이 됩니다. 그래서 EBSI에서 개념 잡는 대박노트 한번 봐주시고요. EBSI의 그래머홀릭이라고 하는 굉장히 전설의 강좌가 있습니다. 이거는 학원에서 정말 이름을 날리셨던 로즈리 선생님의 조금 과거의 강좌인데요. 지금도 정말 많은 분들이 보고 계세요. 그래서 그래머홀릭이라는 강좌를 추천을 드리는데, 그래머홀릭은 완전 기초는 아닙니다. 조금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그거를 좀 정리하는 성격이 강한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요거는 개념 잡는 대박 노트를 하신 다음에 듣는 걸 추천드리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래머 파워는요, 수준별로 몇 가지가 있습니다. 크게 한 3개 정도의 수준이 있는데요. 얘네들은 기초를 잡는 건 아니에요. 기초가 있는 상태에서 디테일을 더해서 이 양을 쫙 늘려주는 그런 강좌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그래머 파워로 가지 마시고요. 처음에는 개념 잡는 대박 노트, 그래머홀릭 정도로 하시고 문법에 좀 자신이 생겨요. 그래서 한번 내가 문법을 좀 완성하고 싶다, 좀 디테일한 것들까지도 다 잡고 싶다라고 했을 때에는 그래머 파워까지 가는데, 사실 수능 어법 문제만을 생각한다면은 그래머 파워까지는 갈 필요가 없어요. 근데 내신 어법들은 좀 까다로운 것들도 많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어법을 대비하면서 문법을 완성하고 싶다라고 하는 친구들만 이 그래머 파워까지 가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구문이 뭐냐? 구문은 문장 해석하는 겁니다. 문장 하나하나를 정확하게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게 이제 구문인데요. EBSI에 가시면은 주희연 쌤의 해석 공식이라고 하는 정말 유명한 강좌가 있습니다. 여기 가면 뭐 하느냐? 문장 해석하는 연습합니다. 이 기출 문장들을 가지고서 문장 해석하는 연습을 계속하는 건데요. 문장 해석은 무조건 경험해 보셔야 돼요. 연습하셔야 됩니다. 그냥 머릿속에 있는 게 되는 게 아니에요. 문장 해석은 다양한 문장들을 내가 진짜로 해석해보는 연습 많이 해야 되기 때문에 EBSI의 해석 공식 추천드리고요. 천일문이라는 교재가 있죠. 요거는 혼자서 보셔도 되고요. 아니면은 강남인강이라고 하는 강남구청 인터넷 수능 방송에 제가 진행한 강좌도 있습니다. 그래서 천일문은 혼자 보는 게 좀 어렵다면은 그런 강좌를 좀 저렴하게 이용을 하셔도 되고요. 당연하지만 또 천일문은 또 메가스터디의 김기훈 쌤의 강좌이기 때문에 거기에 해당되는 강좌도 있습니다. 네, 구문은 문장 해석. 그래서 고등학교 수준에서는 요 정도의 교재와 강좌를 추천을 드리고요. 독해 쪽으로 좀 넘어가 보면은 독해는 딱 말씀드리면은 기출이 최고입니다. 기출을 공부하시는 거를 제일 먼저 하셔야 돼요. 근데 이것도 미리 조금만 말씀드리면은 학년별로요. 고1, 고2, 고3 올라갈수록 이게 독해 수준이 굉장히 높아져요. 조심해야 되는 게 뭐냐면은 물론 내가 영어 초보입니다. 그러면 고1 독해를 하게 되겠죠. 근데 고1보다 고2가 더 어렵고요. 고2보다 고3은 비교가 안 될 만큼 어렵습니다. 근데 이게 학생들이 잘 모르면은 내가 고2까지 해가지고 성적이 어느 정도 나옵니다. 뭐 8, 90점 나와요. 그러면 내가 영어가 괜찮나 보다 라고 생각을 하면서 고3을 넘어가는데 고3의 영어 독해가 너무 어렵다 보니까 고3 때 성적이 확 떨어져가지고 굉장히 당황하는 경우들이 진짜로 있거든요. 그래서 고3의 기출을 항상 좀 보셔야 돼요. 물론 시작은 고1이나 고2로 할 수 있어요. 하지만 항상 그 끝에는 굉장히 어려운 고3 영어 독해가 기다리고 있다라는 그 생각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고1 거, 고2 거 점수 좀 조금 바꿔서 나 잘한다 라고 생각하시면은 절대로 안 된다.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가 있고요. 가성비 정말 좋습니다. 책이 정말 두꺼운데 EBS 교재니까 당연히 가격은 싸고요. 또 하나 좋은 거는 이 강좌가 무료로 다 있어요. EBSI 가시면은 고2, 고3 기출의 미래라는 교재에 대해서 강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초보라면은 강좌의 도움을 받으면서 해석도 좀 해보시고요. 또 도움 많이 받으시고 자기는 많이 안 틀리면은 틀린 문제에 대해서만 저 강좌를 좀 참고하셔도 좋을 것 같고요. 결국에 여러분들의 독해 수준은 어디까지 가야 되냐면은 저기 보이는 수능 특강 영어 독해 연습, 수능 완성 저기까지 가야 됩니다. 저게 이제 EBS 연계 교재라고 하는 것들이고요. 뭐 연계율이 떨어진다 이런 말도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이제 그거랑 상관없이 수준이 저기에 맞춰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나 영어 독해 수준이 고1이나 고2에 머물러 있다면은 별로 안 어려운 수준에 머물러 있는 거거든요. 그러면 안 됩니다. 결국에는 고3 되면은 수능이나 이런 수준들이 저만큼 높아지기 때문에요. 저 교재들을 독해를 목표로 삼아 가지고 쟤네들을 보면서 내가 저 정도는 해야 되겠는구나 라고 하는 생각을 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우리는요 이제 마지막으로 여러분에게 좀 필요한 이야기들을 하면서 끝마치려고 하는데요. 고1이나 고2까지는 이 내용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내신과 정시에 대한 이야기. 고1 때는요 일단 기본적으로 내신이랑 정시를 모두 대비한다라는 생각이 필요합니다. 근데 이거 정말 이해를 잘 하셔야 되는 게요, 고1 때 제일 내가 고쳐야 되는 게 뭐냐면은 시험 때만 공부한다라는 생각. 중학교 때는 정말 열심히 하는 학생들이 아니라면은 보통은 시험 기간에만 공부를 하지 않습니까? 이거 고등학교 때 그렇게 공부하면은 100점 100패입니다. 원하는 성적 절대 못 받습니다. 내신을요 항상 공부를 하셔야 돼요. 항상. 그리고 그 공부를 할 때 암기하듯이 공부하는 게 아닙니다. 중학교 때처럼 그냥 시험 범위, 제한된 범위를 그냥 암기하듯이 공부하시면 안 되고요. 개념을 잡는다. 그리고 그 개념을 내가 적용하는 연습을 문제를 통해서 계속 한다라는 생각으로 내신과 정시를 비슷하게 공부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따로 정시 따로가 아니라 내신과 정시를 뭉쳐가지고 개념을 익히고 문제를 푼다, 요런 생각으로 1년 내내 공부를 한다라는 마음으로 공부를 해야 되고, 그러다가 중간고사, 기말고사 기간이 됐죠. 그러면은 좀 더 집중적으로 시험 범위에 대해서 파고들고, 그리고 이제 서술형 대비를 위해서 주제 문장이라던가 좀 어법상 중요한 포인트라던가 이런 것들을 좀 이제 더하는, 디테일을 더하는 거지, 그때만 공부해가지고는요 원하는 성적이 나오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고1 때부터요 한번 해보세요. 내신이랑 정시를 모두 내가 대비를 한다 라는 그런 마음으로 한번 쭉 1년 내내 공부한다 라고 생각을 하고 접근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러다가 내신이 낮게 나왔어요. 자기 내신이 낮게 나왔다 그래가지고요, 나 내신은 안 되나봐, 나 정시 가야지 라고 바로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근데 자, 이해를 잘 하셔야 돼요. 가지 말라는 게 아니고요, 바로 가지는 말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차이냐면은 이런 거예요. 나 내신이 막 7등급 나왔어요. 근데 나는 인서울을 하고 싶어요. 그럼 7등급으로는 사실은 올려서 가기는 되게 어렵단 말입니다. 그러면 정시가 방법이 맞긴 맞아요. 근데 7등급 받았는데 내가 아무런 반성 없이 나는 내신이 7등급이니까 정시 가야지 라고 하면서 정시를 가면은 정시 성적이 나오느냐? 안 나와요. 왜냐면 왜 내신이랑 정시랑 엄청 다르다고 생각해요? 똑같은 공부인데. 똑같은 과목이잖아요. 뭐 과목이 다른 것도 아니고 똑같은 과목이고 똑같은 공부입니다. 내가 내신 성적이 안 나온다라고 하는 거는 그 과목에 대해서 개념도 약한 거고요, 문제에 대한 적용도 약한 거고요, 그런 거예요. 그럼 이제 정시로 가면은 게다가 이제 내 공부 습관도 별로 좋지가 못한 거죠. 내가 원하는 성적을 받기 위한 공부 습관이 나에게는 없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습관도 바꾸고요, 굉장히 많은 노력이 필요한데 그런 걸 생각 안 하고 그냥 바로 정시로 넘어가기만 한다 그래가지고 성적이 잘 나오는 게 아니다. 근데 이제 정시로 넘어가서 성공한 사례는 뭐냐면은 사람이 바뀐 거죠. 내신 공부할 때는 열심히 안 하다가 나 이제 정시밖에 없어 라고 생각하면서 진짜로 열심히 하고, 열심히 하다 보니까는 공부 습관도 생기고, 그래서 진짜로 사람이 바뀌어서 이제 잘 된 거지, 내신과 정시의 차이 때문에 이 학생이 정시에 특별히 엄청 유리해서 잘 됐다라고 하는 사례는 극히 드물다 라고 봐야 되겠죠. 자, 고1 때요 목표 대학 합격선 보다 자기의 내신이 심하게 낮으면 이제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좀 중요하면서도 현실적인 이야기를 드린다면은 이게 고2, 고3이 되면서 내 내신이 엄청나게 올라간다 라고 하는 거는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리고 이게 고1, 고2, 고3이 모두 다 대입에 반영이 되기 때문에 1학년 때 성적을 완전히 망쳐버리면은 사실 평균을 내기 때문에 고2, 고3 때 웬만큼 잘해가지고는 내가 목표하는 그 대학의 내신이 모자랄 거예요. 그러면은 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정시를 생각하셔야죠. 정시를 생각하시는 건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단순하게 나는 내신이 낮으니까 정시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평소와 똑같이 생활을 한다면, 또는 심하면은 내가 이제 난 정시파니까 수능만 잘 보면 돼 라는 생각으로 하루하루를, 그리고 시험 기간에도 중간고사, 기말고사 남들 열심히 공부할 때도 그냥 대충대충 보내신다면은 이거 정말로 여러분들에게 치명적일 수 있다라는 거, 완전히 사람이 바뀌어야 됩니다. 완전히 생활 습관을 바꾸시고요, 공부 습관 바꾸시고요, 정말 독하게 달려 드셔야 성적이 바뀔 겁니다. 그리고 당연하지만 열심히만 한다면은 여러분들이 원하는 성적은 받을 수 있을 거고요. 자, 우리 쌤TV 5부까지 함께 했는데요, 이 5시간 동안에 여러분에게 큰 도움이 되는지 모르겠습니다. 작은 도움이라도, 작은 용기라도 좀 됐기를 바라면서 오늘의 마지막 미션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어떤 공부를 하실 겁니까? 여러분들의 공부 계획 들려주시고요, 제가 또 댓글 보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뭐 궁금하거나 한 점들 있으면 댓글 달아주시고 쌤TV 5부까지 함께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저는 또 제 개인 유튜브도 있으니까 또 언제든지 여러분들과 소통하면서 끝까지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